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창원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27기 선수들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졸업순위 16위 김광근, 18위 김두영, 12위 김한율 선수가 5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이죠. 허남열하고 이규백까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결승전 생각한다면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날은 터의 경주와랑 비슷하게 강자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편성의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27기 신인 선수들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배당 우선 하승 전략이 필요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부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허남열이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강급자 허남열이 인정받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정관이라든지 김경록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허남열이 인터뷰에서는 힘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고 가서 타이밍 조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 안에서 헤드업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창원 선발급 2경주 김광근 혼자 6대1로 싸워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김광근이 김건희 나서게 된다면 자칫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감 좋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김광근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선수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신익희, 강성배, 구상신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신익희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6대1로 싸우는 상황이라면 김광근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구상신이 힘을 쓰고 신익희가 좁혀 나가는 작전, 강성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김광근 고전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27기 신인 선수 김두영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규봉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두영, 신양구 견제 나가기 위해서 다시금 김영규나 이규봉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규봉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이래저래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4경주 우수에서 내려온 강갑자 이규백, 아무래도 유현종의 선에 활이 나갈 것 같은데 지켜주기보다는 파업 선수들이죠. 정동환이라든지 권문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문석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동환이 좀 더 1번하고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허남열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우수에서 강급된 허남열, 전반적으로 좀 부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몸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성이 생각만큼 경주감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재성이 때려야 되는 편성, 허남열이 몰고 가면서 홈이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고 5번의 뒷자리 2번하고 3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경록이 아무래도 좀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적에서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관이 원체 좀 노련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경록보다는 정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경록은 다소 좀 짧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정관은 저치기까지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경록보다는 아무래도 정관이 작전적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5번하고 2번, 아무래도 고재성하고 정관이 전략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이 2번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5번 넘은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관을 앞에다 두고 김경록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관은 직선에서 추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관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허남열 정관을 앞에다 두고 허남열하고 김경록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허남이 힘을 쓰는 상황이라면 김경록이 후미를 막혀 나가는 작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아무래도 허남열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허남열을 몸싸움을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관과 김경록 여기에 고재성까지는 착순권주의 가능한 상황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허남열이 분명 유리한 견주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허남열의 자체 힘을 쓰는 경주로 진행된다면야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남열 입장에서는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자칫 허남열이 힘을 쓰게 되는 경주 진행이 된다면 2번하고 6번 전략권 연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남열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 6하고 2, 3은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5, 2하고 5, 3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2번 허남열과 정관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광근이 분명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양승원하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칫 김광진 자리 잡는 과정에서 자리 잡지 못하거나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김광근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어차피 때릴 만한 선수가 구상신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구상신도 때려봐야 12초 단 중초반 언저리 시도밖에 나오질 않고 있죠. 기다리다가 김광근이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김광근 혼자 달아나는 경주고 쫓아가는 선수를 찾아봐야 되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대 후반인 김광근 대부분이 40대 초중반 후반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 김광근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익희가 빠르게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팬텀 경주로 인해서 팬텀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하다 보니까 공백기도 있었었는데 빠르게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선수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신익희가 쫓아 들어가는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김광근이 인정받게 된다면 구상신이 힘을 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젖히고 이럴 김광근이 짧게 수입해 나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광근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신익희가 유리하고 구상신이 쫓아갈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일하고 6, 7견주권 두 차권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는 아무리 김광근 시속감 좋다 하더라도 6대1로 싸우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구상신이 힘을 쓰죠. 신익희가 막혀 나갑니다. 강성대가 막혀 나가면서 김광근 넘어오는 거 견제 가능하죠. 74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좀 호리호리한 체구인 김광근 체중도 한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견제 당하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익희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익희가 아직까지는 추입력이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호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구상신이 그대로 버텨내는 7일경주권이나 7.3경주권, 7.1경주권이나 7.3경주권 정도는 구상신 버티기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일하고 7.3이죠. 7일하고 7.3경주권 정도는 이번 편성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7일하고 7.3은 이번 편성 김광근 6대1로 싸우는 경주에서 고전하게 된다면 7일
0.73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이죠. 10살 이상 차이 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6번과 1번, 6번과 7번 두 차권 안에서 순리 들어간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뭐 김두용이라는 시속감 좋은 강 27기 신인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가 있고 이규봉이 있죠. 여기에 파업 선수의 중심은 김신양구가 출전하고 있는데, 김무진, 김성호, 아무래도 박경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라는 점, 신양구가 노련하긴 합니다만, 김두용 의 후미를 초반부터 신양과 밀착 막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두용 입장에서는 수성팀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청평이나 김영규 뒤에다 달고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광명경주 때 김두용이 이규봉을 달았었는데, 이규봉이 얼씨구나 직선에서 취임 나오면서 간만에 강급부 짜릿한 우승을 맛봤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김두용이 이규봉을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규봉 금일만큼은 김두용 홈이 막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규를 뒤에다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신양우가 이규봉과 또 몸싸움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김두용 철저하게 완급 조절에 나가고, 이규봉이 금일은 막혀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또 추임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한번 잡았을 때는 또다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21살 차이 나긴 합니다만은, 김두용이 타종부터 완급 조절을 하지 않고 혼자 달아났을 때는 이규봉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취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양우가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노련하면서 앞서 나가고, 신양우 오히려 혼자 금일은 이규봉을 또 뒤에다 달기보다는 혼자 그냥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부 다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양우가 직선에서 쫓아가게 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용 자체가 노골적으로 신양우를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두용 입장에서는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을 앞에다 두고 아무래도 이규봉을 뒤에다 붙이면서 다시금 힘을 쓰게 된다면 전법적으로는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칩 또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수까지 함께 온다시되 떼는다면 3번과 7번 정도는, 3번과 7번 정도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7 두 차권 3번과 5번 쪽에 3번과 5번 쪽 견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번 편성 솔직히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두용이 타점부터 때리거나 기다렸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규봉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5번하고 4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5번하고 4번이나 5번하고 7번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김두용이 빠져야지만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54나 57은 좀 노려보게 된다면 54, 57 공략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두용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회차를 거듭하면 할수록 김두용 경주 감이라든지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졸업순위 바닥입니다. 하지만 졸업순위 바닥 실력은 분명 아니라는 점, 김두용을 중심으로 5번하고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5번이 좀 더 낫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규백이 월등하죠. 강급 후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규백 선발에서 고전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실격으로 인해서 아쉽게 선발급까지 강급되긴 했습니다만, 실력과 기량 면에서는 우수급 선수예요. 주도력도 갖췄었던 실력자라는 점,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백 입장에서는 남태일이라든지 정동환, 권문석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 신호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유인정 입장에서는 비파업 기범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5대2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가 유현종의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규백이 유현종을 지켜주기보다는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현종의 선행탐을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겠다 인터뷰에서 밝혔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정동환이라든지 권문
권문석을 좀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정동환이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6번이 때려주고 1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권문석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현정을 활에 나가기보다는 정동환이라든지 권문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이규배, 그 중에서도 6번 쪽에 1번하고 6번 쪽, 1번하고 6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상권 협공은 아무래도 권문석입니다. 권문석도 마크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하고 7번 정도는 1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7 견주가 두 차권 중에선 전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이규백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의 완승 쪽에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졸업순위 10위인 김한율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주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용주가 김한율이 이용주를 달고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안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하고 7번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 이용주, 한임식, 이용주, 이승주, 김세준, 박종승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세준은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 가입된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쪽 선수죠. 일단 득점에서는 이용주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한윤이 타점부터 때려준다면 이용주도 직선에서 추입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유리한 경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 입장에서는 굳이 이용주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민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이번 패성 안성민도 마케이한 작전 충분히 가능하죠. 비파업 라인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비파업 라인 쪽 3번,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빼앗는다면 아무래도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래줄 경주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안성민은 쫓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이용주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비파업 쪽 3번, 7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안성민을 밀어내거나 직선에서 안성민을 상대로 제압해 나가게 된다면 3번과 2번 동반 입장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입장에서 굳이 파업 선수인 2번 이용주를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든 못 쫓아가든 후위는 안성민이 마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을 쓰는 경주이기 때문에 안성민이 김한율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게 된다면 쫓아는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비파업 쪽, 라인 쪽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3번 김한율의 선전을 이번 편성은 인정하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직전 회차 박정욱이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이범석보다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범석이 인정받을 것이냐, 노련한 박정욱이 인정받을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효진이 있고 강동진이 있고 이수민하고 이범석, 박정욱은 파업적 선수들입니다. 반면 김준빈하고 김명중은 비파업 쪽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박정욱이 유리할 것이냐, 이범석이 유리할 것이냐, 김준빈과 김명중의 협공이 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먼저 힘을 쓰게 되는 교전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범석하고 박정욱은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박정욱도 본인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준민이 때렸을 때 완급 조절에 나가지 못하면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명준이 달고 쐈을 때는 1번과 3번에 아무래도 비파업 쪽 협공에 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긴 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명중의 홈이건 마크라고 한다면 충분히
준비엔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파업 협공연 동반 입상을 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노련한 박정욱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득점은 이범석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지도만큼은 우수해서 내려온 강급자, 직전에 죽 서서 득점이 낮아진 박정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을 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3번 비파업 쪽 라인 쪽 완승 가능성 쪽에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뭐 이범석하고 박정욱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준빈이 타이밍을 잡기 전에 이범석이 먼저 힘을 쓸 가능성이 상관없죠. 박정욱이 이범석 아래 나가면서 직선 뒷발 살려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 편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번과 5번 쪽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중이 2번 편성에서 날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에 도움을 받다가 3번이 취임 나서고 5번과 6번이 외선에서 반격 나서게 된다면 2번 편성 6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김명중도 자력 취입 가능한 1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5번, 6번, 3번 정도는 6번하고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하고 6번이 서로 머리라고 신경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빈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김명중과도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박정욱의 후미에서 날아올 수 있는 박정욱과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3하고 1-6 경주권 비파업 쪽이죠. 1번, 3번 쪽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욱이 이범석입니다. 6번하고 3번까지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